나는 영어가 너무 싫었다. 사람들은 영어 없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며 평생 해야 된다 했지만 영어를 못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19살. 수능과 동시에 영어와 손절했다. 에이, 그래도 연대생인데 기본은 하겠지. 내 입으로 내가 얼마나 영어 병신인지 말하는 게 참 우습지만 21살. 재미로 본 토익 시험에서 신발 사이즈가 나왔다. 한 번호로 찍어도 300점은 넘을 텐데 정확히 255인지 265인지는 모르겠다. 그 이후 영어 전응아, 영어 지지나, 영어 병신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았다. 부정할 수 없었다. 틀린 말이 아니기에 기분이 나쁘지도 않았다. 그렇게 영어와 더욱 철저히 등을 졌다. 하지만 취업 앞에서 영어는 피할 수 없었다. 토익 스피킹. 선배들은 귀랑 혀만 있으면 레벨 6은 나온다며 걱정하지 말라 했지만 나 정영우 레벨 4가 나왔다. 아, 나는 귀가 없고 혀가 없나 보다. 아니지, 유형을 몰라서 그럴 거야. 학원을 다녀보자. 하지만 또다시 레벨 4. 그렇게 7번의 시험을 봤다. 결과는 4, 4, 4, 4, 5, 5, 5. 귀랑 혀만 있으면 된다는 레벨 6의 벽은 결국 넘지 못했다. 하지만 취업 깡패 전학이라 다행히 취업에는 성공할 수 있었다. 이제 합격했으니 영어 없는 인생이 가능할까? 아니었다. 회사에서도 영어가 필요했고 40대 선배들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치의학 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삼성전자를 1년 만에 퇴사하며 영어를 제대로 마주해야 했다. 바로 탭스와 토익. 머리도 밀고 독하게 마음먹었다. 갓 전역한 군인처럼 뭐든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학원 한 달 다니고 본 시험에서 434점, 하위 14%의 성적을 받았다. 내가 받아야 할 점수는 750점, 서울대 지원 조건이었다. 사람들은 불가능이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600점에서 시작해서 700을 못 넘기는 경우도 있었고 750점을 못 넘겨서 서울대를 지원 못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 400점대가 750을 넘기는 건 그야말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하지만 난 돌아갈 곳이 없었다. 반드시 750점을 만들어야만 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너무 낮은 점수라 오를 일밖에 없다며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목표를 조금 높게 설정했다. 6개월 안에 800점 달성.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지만 나는 가능성의 증거가 되고 싶었다. 하면 된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만으로는 부족했다. 어떻게든 되게 한다. 어떻게든 되게 만들겠다. 이런 투지가 그리고 전략이 필요했다. 지피지기 100점 백승. 탭스는 어떤 시험일까? 유학생도 900점을 쉽게 받지 못한다는 시험. 절대적인 실력이 중요한 시험. 영어에 대한 감각이 필요한 시험. 그냥 개 어려운 시험. 그렇다면 내 상태는? 독해. 해석이 안 된다. 듣기? 안 들린다. 어휘? 애플은 안다. 문법? 오형식이 뭔지는 안다. 그냥 총체적 난국이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바로 영어 포비아. 영어 공포증을 극복하기 위해 영어에 재미를 붙여야 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영어의 재미를 느끼지? 영어에 한번 미쳐보자. 영어를 생활화해보자. 이번 기회에 영어라는 큰 산을 넘어보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다. 영어 지문만 보면 울렁거려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어 동화책을 읽기 시작했다. 신데렐라, 피노키오 같은 초등학생 수준의 영어부터 시작했는데 처음엔 그조차 너무 어려웠다. 하지만 하루에 30분에서 2시간씩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읽었더니 조금씩 실력이 늘어났고 난이도를 점차 올릴 수 있었다. 미국 드라마도 봤다. 내가 선택한 드라마는 How I Met Your Mother. It was like something from an old movie. 부작용이 있다면 너무 재밌어서 멈추기가 힘들었다는 것. 시즌 9까지 있었는데 그걸 5번 넘게 돌려봤다. 결과적으로 영어 실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은 되지 않았지만 영어에 재미를 붙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영어를 배워서 저렇게 대화해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겼고 공부의 의지를 다질 수 있었다. 이와 별개로 하루 8시간 이상을 영어 공부에 투자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한 고민은 학원이냐 인강이냐. 대부분 학원을 추천했지만 학원까지 왕복 2시간이 걸리는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웠고 학원에서 할 수 있는 양을 혼자 할 수 있으면 인강을 들어도 된다는 말에 인강을 선택했다. 물론 학원비도 부담이 됐고 탭스 강의보다 영어의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수능 인강이 적합했다. 먼저 독해, 수능 구문 독해 강의를 찾아 들었다.
이해되지 않는 내용은 수차례 반복했고 어려운 문장들은 따로 적어 하루 3번 이상 수시로 봤다. 그럼에도 도저히 해석되지 않는 문장들은 통으로 외워버렸다. 듣기도 수능 영어 듣기 강의로 기본기를 다졌다. 하지만 수능 강의는 기본기를 다지는 용도였으므로 독해와 듣기 모두 탭스 기본서를 병행했다. 문법은 탭스 인강을 들으며 단원별로 정리했다. 암기가 필요한 부분은 수십 번 반복하며 암기했다. 마지막으로 단어, 생으로 외우기에는 외워야 할 양이 너무 많았고 내 뇌 용량은 한없이 부족했다. 결국 스키밍이라는 방법을 터득했고 이 암기법 영상은 따로 있으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한 달 뒤 점수가 올랐다. 여전히 낮은 점수였지만 스스로 성장했음을 느꼈다. 관계대명사만 나오면 막히던 독해 실력이 조금 편하게 읽히기 시작했고 외계어로만 들리던 듣기가 한두 문장씩 들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2달 뒤 영어 동화책을 졸업하고 영어 소설책을 읽기 시작했다. 영어책을 읽고 있는 내 자신이 신기했고 시드니 셀던의 미스테리 소설 위주로 읽었기에 재미까지 있었다. 내가 영어에 재미를 느끼다니. 이름을 정령어로 바꾸고 싶었다. 문법적으로도 기본기가 갖춰지니 찍는 문제가 많이 줄었다. 비 내리던 문제집은 점점 햇빛이 들고 있었다. 그리고 점수가 급격히 상승했다. 퀀텀 점프, 가능성이 보였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떨어질까봐 불안했고 불안한 만큼 더 열심히 했다. 걱정되는 만큼 의자에 더 오래 앉아 있었다. 나를 영어가 가득한 환경에 넣었다. 이동 중에는 항상 영어를 듣고 있었고 잠깐 화장실을 갈 때도 예외는 아니었다. 쉬는 시간에는 영어 소설책과 미드를 봤고 하루의 아침을 영자신문으로 시작했다. 물론 너무 어려워서 중간에 포기했다. 독해, 듣기, 단어, 문법은 기본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매일매일 했다. 수능 강의는 모두 들었지만 계속해서 복습을 하며 탭스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했다. 토익은 탭스를 공부하면 저절로 오른다는 얘기에 따로 공부하지 않았는데 이때 준비 없이 본 토익 시험에서 800점대가 나왔다. 시간이 갈수록 영어가 점점 편해지고 재밌어졌다. 합격 후에는 뉴욕의 어학연수를 가자는 목표도 세웠다. 영어 소설책을 읽는 실력도 달라졌다. 처음엔 모르는 단어와 문장들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해석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흐름으로 단어를 유추하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영어에 감이 생긴 것이다. 4번째 시험에서 점수가 또 올랐다. 이쯤 되니 영어 단어책은 너무 많이 봐서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였고 괜히 다른 영어 단어책까지 사서 봤다. 외운 단어들이 독해나 듣기, 소설책에 나오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났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따로 외웠다. 문법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암기를 많이 해서인지 소설책을 읽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답이 자연스럽게 보였다. 마치 잘못된 국어 맞춤법을 보면 어색함을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5번째 시험, 또 한 번 점수가 올랐다. 아쉽게 750을 못 넘겼지만 가능성이 보였다. 서울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리고 이때쯤 내 영어 실력이 극에 달했다. 영어가 더 이상 한글로 읽히지 않고 영어 그 자체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독해가 술술 풀렸다. 그렇게 대망의 6번째 시험. 776점, 상위 14%의 성적을 받았다. 6개월이 넘는 긴 여정이었다. 434점 하위 14%에서 776점 상위 14%까지. 많이 올리긴 했지만 내 점수가 객관적으로 높은 점수는 아니다. 800점, 900점의 고득점자들이 보기엔 우스워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엔 여전히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 더 많고 특히 나처럼 영어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서 방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하버드를 가려면 하버드에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하듯 낮은 점수에서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 비슷한 성취를 이룬 사람의 경험담이 도움될 것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었다. 토익 얘기가 너무 없었는데 탭스를 하면 토익이 마법처럼 쉬워진다는 말이 사실이었다. 영어의 기본 실력이 갖춰지니 토익은 시험 전날 쉬운 기본서를 훑어보고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900점을 쉽게 넘길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영어 실력을 올리기 위해 기본에 소홀한 것 같다. 조급해하지 말고 기본기를 다지면서 절대적인 실력, 영어에 대한 감각을 키우면 요령으로 답을 고르려 하지 않아도 답이 보이게 된다. 내가 공부한 방법이 효율적인 방법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했기에 나는 750점을 넘길 수 있었고 서울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어 듣기는 끝까지 어려웠는데
쇄도잉을 안 해서 그런 것 같다. 모든 언어는 내가 발음할 줄 알아야 제대로 들린다. 하지만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니 말하는 연습을 하지 못했고 끝까지 영어 듣기가 발목을 잡았다. 어쨌든 영어를 피할 수 없다면 한 번쯤 영어에 미쳐보는 건 어떨까? 그냥 열심히 공부하는 거 말고 제대로 미쳐보는 거.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두 영어로, 영어를 생활화하는 것. 공부와 병행하면 반드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